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는 꽤 쌀쌀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 감기가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거의 9개월 만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시장도 긴 겨울이 마무리가 되고 봄이 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사실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고가 되고 있었잖아요. 금리와 함께 발표가 되는 점도표가 어떻게 변했을지를 다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화면 보시는 점도표는 여러 명의 연준위원들이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리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위원들이 올해 적정한 금리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일종의 예고편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러 명 중에 약 절반인 9명은 적정금리가 4%라고 찍었더라고요. 그러므로 현재 미국 금리가 4.5%이니까 앞으로 25bp씩 두 번 더 내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위원들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번 12월에도 올해 적정금리로 4%를 예상한 위원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3월에도 예상치는 차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보시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표가 작년 12월인데 이때는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사람이 1명 있었고 25bp만 인하해야 된다는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4명으로 늘어났고 한 번만 내리는 게 좋겠다는 사람도 1명이 더 늘어나서 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므로 연준위원들 중에서는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결과이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연준위원들 생각이 조금씩 바뀐 사람들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난 12월과 올해 3월은 예상치가 달라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올해 적절한 금리로는 4%가 여전히 예고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3.5%, 그리고 27년에는 3.25% 예상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3개월 동안 예상치가 수정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파월 할아버지가 최근에 시장이 조금 불안하니까 달래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표현 안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일시적이라는 이 표현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던데 여하튼 파월 할아버지도 관세가 다음 달에 시행이 될 테니까 그 이후에 물가나 고용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설레발은 치지 않겠다. 그런 원론적인 내용이었는데 다만 일시적 같은 조금 부드러운 단어들을 중간중간에 배치를 하면서 불안한 심리를 조금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선택을 해준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올해 금리를 1월에 한번 올렸고요.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현재는 0.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번에 동결된 배경은 미국이랑 입장이 비슷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여건만 된다면 조금 더 올리고 싶다는 뉘앙스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작년에 8월처럼 엔캐리 자금이 이탈된다는 영향으로 시장이 또 한 번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당분간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요 국가들의 금리는 모두 예상된 수준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시장도 10% 정도 하락하는 큰 조정을 겪었잖아요. 약 한 달 동안 이어졌던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다우존스가 0.4% 정도 상승을 했고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는 보합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집중되어 있던 투자금이 주변 국가들로 분산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많더라고요.
특히 유럽 중에서는 독일, 그리고 아시아는 중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차트를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화면 왼쪽이 독일 차트입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년 동안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게 상해시장 차트인데 작년 가을에 크게 한번 튀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았을 때 중국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유럽 증시는 살아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마도 미국에 투자된 자금 일부가 유럽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하튼 제가 유럽이나 중국에 투자를 할 생각은 지금은 없으니까요. 이런 데이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주에 미국 계좌를 보니까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더라고요. 디보가 저번 주보다 주가가 1% 정도 상승했던데 이제는 평단가 근처로 왔고요. JPQ와 JPI도 주가가 조금씩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가 또 크게 빠진다면 지난주처럼 적립식 매수를 미리 땡겨와서 한 번에 매수를 하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그냥 루틴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인데요. 한국 시장도 분위기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발표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은 조금 뒤숭숭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2600을 회복을 했고요. 한 주간 1.7% 정도 상승하면서 작년에 혼자 소외받았던 한국 증시도 올해는 다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부분이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2조 7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거의 9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괜찮다면 지난번에 북극으로 보내놓았잖아요. 저의 삼성전자 우선주를 다음 주 투자일기에서 오랜만에 한번 인사를 시킬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현물도 많이 샀지만 선물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물의 경우에는 현재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한국 시장 상승에 배팅을 하면서 이번 주에 포지션을 정한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하튼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말일부터는 공매도가 시작되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이 공매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은 주요 종목들만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한 이유가 공매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여하튼 전 종목이 공매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종목마다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조금 뒤적거리다 보니까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서 이번 주에도 소개를 드려봅니다. 2000년 이후로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다가 다시 풀리게 되는 게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세 번은 어땠는지를 그래프로 정리를 해두었던데 화면 보시는 이 그래프이거든요. 그냥 평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가 재개되고 한 달 동안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합니다. 다만 코스피는 0.1%만 하락하면서 거의 영향이 없었지만 코스닥은 2.9% 하락했으니까요.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코스피가 7.1% 상승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1.7%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도 평균처럼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여하튼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면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했다는 것이 평균 데이터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인데요. 이번 주에는 더 사야 되는 종목도 없었고 그렇다고 팔아야 되는 종목도 없어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종목씩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데요. 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마이너스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 900주만 딱 가지고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현재 7%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10% 정도까지 수익이 나온다면 그냥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이번 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플러스로 다시 전환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마이너스로 전환하면 200주는 더 매수를 하고 900주를 채워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이거은행은 현재 8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13,500원 정도까지 빠진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800주로는 분배금만 계속 받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2%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평단가를 만약에 회복한다면 200주는 덜어내고 반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또 9,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는 조금 더 매수를 하고요. 평단가를 조금 더 내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도 평단가를 회복한다면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120주만 남겨둘 생각이고 그리고 리츠 두 종목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그냥 현재 소량만 보유를 하면서 배당금만 받을 생각인데요. 참고로 맥쿼리도 그렇고 JR도 그렇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던데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계좌도 말씀을 드리면 이 계좌에서도 이번 주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한 종목씩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데리고 왔던 코덱스 200 커버드 콜은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KTNG가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서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KTNG는 올해 실적에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면 웬만하면 하반기 자사주를 매입할 때까지는 보유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는 마이너스 7%이니까 평단가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평단가 위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35주 정도는 덜어내고요. 한 250주 정도만 보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